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제가 근래 계속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인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원래 동일 컨텐츠, 단기간에 동일 컨텐츠 안 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계속 이런 이슈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화면에 판소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화면 띄워놓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짧게 하고 싶긴 한데 짧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한번 제가 정규 편성이 아니라 비상 편성으로 급하게 하나 오늘 이 방송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손 의료비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잖아요. 제가 실손 의료비 역사를 말씀을 컨텐츠 만들어서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실손 인상 이슈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해왔었고 4세대 실손에 대해서만 급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실손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보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험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이익을 보려는 거다. 손실을 적게 입고자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해서 내가 입은 손실 전체를 복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원래 있던 사고 나기 전과 가장 가까운 복구를 하기 위한 거죠. 되도록이면 가장 근접하게. 근데 이게 보험이라는 게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야 돼요. 보험 이론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확률도 있지만 대수의 법칙이죠. 숫자가 커야지 위험이 분산되고 위험 해지라 그러는데 그게 분산이 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모아서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피해를 복구하게 하는 이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내가 손해 안 나야 된다. 내가 낸 돈만큼 보상도 못 받는데 왜 보험을 가입해?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 내지는 보험료가 여러분 보험사고 한번 터졌을 때 제대로 한번 터졌을 때 평생 동안 받는 보험금과 비교했을 경우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이야기할 때요.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의 병원비 지출을 한다. 사망할 때까지. 1억 이상의 지출을 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실손 의료비로 내는 돈이 1억 넘을까요? 1억 넘을까요? 여러분 개개인 따졌을 때? 많이 낸다고 쳐봐야 실손 의료비 한 달에 얼마 내세요?
3세대 실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3세대 실손 처음 나왔을 때 40대 기준으로요. 40세 기준으로 2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죠. 40세 기준으로 2만원이에요. 60세 기준으로요. 4만원 될까요? 물론 연령대가 올라가서 점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만원 1년 내시면 24만원이에요. 그러면 40대 50대 합쳐가지고 평균 3만원 쳐요. 36만원 1년에 20년이면은 720만원. 이걸 잡아서 72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9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보험료 1억 도달할까요? 절대 도달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험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더라고요. 1세대, 2세대 보험료 올라가는 거 시장에 맡기지 않고 금융당국이 억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3세대, 4세대 가입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그냥 양팔을 들고 제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전투적으로. 근데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게 옳을까요? 어떤 분들은 보험료 납입을 안 하고 저축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저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긴 시간 뒤의 이야기예요. 당장 눈앞에 보험사고가 터져가면 그 돈 모을 수 있습니까? 매달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 1억 2천짜리 사고가 터진다고 보세요. 여러분 1억 2천이 아니라 5천짜리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 안에 5천짜리 터졌어요. 저축해서 그 돈 모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상을 해주고 보장받도록 해주는 게 보험입니다. 뭐 몇몇 분들이겠죠. 보험에 대한 인식이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 보험은 도박도 아니고요. 저축도 아니에요. 설령 내가 평생 낸 보험료가 내가 평생 받은 보험금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터지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10,000원짜리 손해를 입을 거 손해율에 따라서 각각이 3,000원씩 걷어서 3,000원씩 걷어서 예를 들어서 3,000원씩 걷어서 보험금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고가 터져서 10,000원을 가져갔어요.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보험 가입하고 나면 그거 다 타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내는 동안에 보장받는 동안에 보험사고 안 생겨야 된다는 생각 안 해요? 보험사고가 안 생겨야 되는 거지. 만일에 생겼을 경우에 손실이 크니까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지. 보험료 낸 만큼 내가 다 받아야 된다? 그 이상 받아야 된다? 그게 보험입니까? 보험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도박입니다. 보험은 도박도 아니고 복권도 아니에요. 내가 일정 부분 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값이 있는 보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보험사들 주장을 하죠.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료 50%씩 안 올리면 50%씩 올려도 적자가 계속돼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2세대는 1세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3세대는 그나마 손해율이 아주 작습니다. 손해율이 100%라는 거는 보험사가 만원 걷어서 만원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예요. 보험료를 받아서 최소 10%에서 15% 정도, 적게는 잡아서 많이 잡으면 20% 정도 보험사가 운영을 해서 회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손해율 100% 미만이면, 손해율 90%면 이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자동차 보험 예를 들었죠. 자동차 보험 70에서 75% 손해율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요. 75%가 넘어가는 손해율이 나오면 적자예요. 25% 정도가 보험회사가 그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보험 사고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각각 다른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손의료비라고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죠. 다른 상품이에요. 각 세대별 상품에서 내에서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3세대부터 나온 약제비, 2세대도 약제비 있죠. 2세대 약제비, 3세대부터 나오는 3대 비급여제, 이거 다 각각입니다. 손해율 따로 측정해요. 지금 퉁쳐서 그냥 언론에 보도될 때 전체 손해율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각각 손해율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은, 보험료 갱신해보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가 올라가는 비율이 달라요. 각각 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손해율.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죠. 다른 데서 이익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보험회사가 이익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부동산 투자, 채권이나 증권의 투자, 펀드, 주식, 이런 거 투자, 그리고 대출 이자로 이익 보는 방법, 그리고 보험 상품에서 이익 보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 상품에서 이익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업마다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걸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건 회사 전체 이야기고요. 보험 상품 각각에 들어가서는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익이 잘 나는 회사라고 해서 보험료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보험 상품 만들 때 보험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각 특약별로 보험사고 예상 발생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 발생 가능성과 규모 있을 때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받으면은 어떤 정도의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서 이익 났다고 그쪽에다 때려 넣어서 그 이익금을 넣어서 보험료를 낮춘다고요? 그거는 보험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보험은 발생할 위험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발생할 위험률. 그게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험이에요. 거기서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설계자 보험 상품 잘못 만들었다고요? 잘못 만들 수 있죠. 처음 만들 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실손의료비 1세대. 갱신기간도 길게 잡았죠. 보험사들도 처음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처음 상품 만들 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같은 거 다 뒤져서 우리나라 국민들 병원 다니는 패턴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패턴은. 근데 1세대 실손이 생기고 나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실손의료비라는 걸 많이 알게 되고요. 많이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의료 쇼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으니까. 통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뭐 기본 하루에 5,000원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죠. 근데 또 입원 의료비도 많이 썼어요. 통원해도 될 걸 입원해버리고. 왜?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처음에 보험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률이 굉장히 보험사고 발생률이라고 하죠. 보험사고 발생률이 엄청 올라가죠. 100억이란 돈을 거두면은 충분히 사업비까지 다 쓰고 남을 거다. 손해 안 날 거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랬는데 뚜껑 열고 봤더니 처음엔 그런 줄 알았더니 120억, 150억이 나가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면 상품 없애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계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하기 못합니다. 실제로 서구권 보험사들은 보험사가 파산하면요 가입자가 낸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해지한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보험사 채권자들이 돈을 먼저 가져가니까. 법에 따라서 순위가 같으면 n분의 1 하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망하는 보험사는 있어도 망하는 보험 가입자는 없어요. 몇몇 보험사들 주인 바뀌었죠. 적자가 아닌데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기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경영 악화로 도저히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나섭니다. 우리는 정부가 다른 기업에 그 보험사를 인수하도록 해요. 인수해서 잘 되면 되는데 인수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죠. 보험사 모기업 계속 바꿔가면서 유지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메이저 회사들 대부분 제외하고 중하위권, 하위권 회사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또 메이저 회사에 합쳐지기도 하고요, 가끔. 여러분, 우체국 보험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야말로 우체국 보험이야말로 그냥
국가가 나 못해 때려쳐 그러면 때려칠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됩니다.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사인과 사인, 개인과 법인 간의 계약이에요.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은 함부로 파기 못합니다.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가 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자기 보험 파기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책임이 없는 계약자를 상대로 해지 못합니다. 단순해지 못해요. 그리고 계약, 그 약관에 대한 계약을, 약관 변경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있는 상품 판매 중지할 수 있어도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강제 계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1세대 실손 가지고 계신 분들, 보험사가 이거 손해 너무 높아,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상품 우리 손 들었으니까 이 상품 더 이상 유지 안 할래, 될까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봐서는 가입자 한 명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그거 되지 못해요. 상품 확인 못해요. 우리나라가 좀 특수해서 과거에 그 이동통신, 핸드폰 번호,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로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질질 끌었죠. 많이 끌었어요. 여러분들 뭐 알바끼니 뭐니 그런 말도 있었지만 뭐 그게 좋아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유지하는 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민주법치 국가에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어떤 이익과 의도에 의해서 그 핸드폰 번호 01X 번호들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그 없애는 과정도 잘못됐습니다만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연착륙 할 수 있었어요, 010으로. 근데 그거를 무시했죠. 예. 그럼 뭐 그거는 다른 데서 이야기할 거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험 계약 함부로 이렇게 못 깹니다. 이렇게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은 상품 내에서 뭐 이렇게 특약으로 실손이 들어가 있는데 실손 부담이 크면은, 그러면은 그 상품만 올리든가 아니면 뭐 실손을 많이 써서 많이 혜택 본 사람들 보험료를 올려라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저기 상품 구성에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는데 저 약관을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못합니다. 유리하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불리하게 변경은 못해요. 그리고 개별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 개별 가입자에게 차등적으로 약관 변경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애초에 처음에 계약할 때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 그걸 가입자가 계약서에 그걸 사인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4세대 실손이 그렇죠. 4세대 실손이 비급여 어떻게 하게 돼? 비급여에 대해서는 1년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 뭐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각 3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각 단계별로 100%, 200%, 400%, 400% 이런 식으로 보험료 비율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영원에서 100만원이면 유지, 영원이면 할인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3, 4, 5에서 할증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이익금을 1구간, 그러니까 할인되는 부분에 배정을 해서 n분의 1 하겠다, n분의 1 해서 이분들을 할인시켜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적용을 못하고 3년 뒤에 적용한다 그러죠. 네, 3년간 데이터 쌓아야 되니까. 근데 1, 2, 3세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계약 함부로 못 바꿉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에서 실손의료비 1, 2, 3세대 실손의료비에서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갱신시 보험료예요. 보험료 변동입니다. 갱신시의 보험료 변동에 대해서 유일하게 손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갱신짜리는 5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료 변동시키고 3년 갱신짜리는 3년마다 1년 갱신짜리 1년마다 보험료 변동을 하는 거죠.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변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입자 전체. 연령대에 따라서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만은 가입자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다만 한계선을 넘어섰다. 만약에 50% 인상만 해도 되는데 100% 인상했다 임의로, 그런 거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손해율 확인해서 그 손해율을 메꾸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실손 좋은 거 가지고 계실 분들 가지고 계세요. 다만 보험료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험료 올라가는 거 더 악화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세대 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병원 다니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분의 비율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손 계약 전환 가능하죠. 계약 전환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 특약으로 계약 전환, 단독 실손입니다. 의료비 특약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시겠다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보험 유지 못 하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갈아타세요. 실손 의료비는 갈아타시는 게 답입니다. 3세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당장 갈아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세대 실손은 계약이 15년짜리예요. 15년 뒤에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하는 거는 재계약할 당시의 표준약관으로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세대 실손이 아직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계약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게 재계약이 돌아올 시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계약이 돌아왔다 그럼 지금 이제 4세대 실손 판매되고 있으니까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특별한 정신과 질환력, 최근에 질환력이 없다면은 심사도 없습니다. 그냥 가입 전환시켜 줍니다. 정신과 이력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과거 실손하고 현재 실손하고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게 달라요. 과거에는 정신과 질환 전체를 보장 안 해줬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의 위험 부담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물어보게 되고 그걸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좀 화도나고 실망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실손보험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것 한데 이거는 좀 손봐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방송으로 만들도록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로. 그리고 저 카페 있잖아요. 카페 오셔서 가입하시고, 가입 제한 없습니다. 가입하시고 글을 남겨주세요. 가입하시고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딱딱하게, 아주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제 보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빠집니다. 자, 뭐 썰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와 계속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카페도 좀 가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한참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길어졌어요. 30분이 넘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스트리밍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스트리밍하고 여러분과 채팅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교감을 나누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스트리밍 자격이 안 될 겁니다. 스트리밍 자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주저리 떠드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